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채널이 준비한 보고서는 그야말로 여러분의 부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역사적인 분석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산성 혁명, 그리고 이로 인한 부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공개하는 이 보고서는 저희 채널의 수석 분석가와 미래전략그룹이 수개월에 걸쳐 극비리에 준비한 프로젝트 2027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시장 분석이 아닙니다. 향후 2년, 즉 2026년의 구조적 우상향을 넘어 2027년 도래할 제6차 기술 패권 슈퍼사이클의 실체를 파헤치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과거의 영광이 아닌 미래의 지배자로 재편할 정밀 타격 로드맵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평범한 투자 정보가 아닙니다. 다가올 거대한 변화 속에서 생존을 넘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쥘 단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그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2025년 12월 16일 현재 나스닥 100 지수는 정말 강력한 반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연말 윈도우 드레싱인가? 아니면 그냥 계절적인 산타 랠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석 분석가는 단언합니다. 지금의 상승은 단순한 계절적 요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2년간의 AI 인프라 투자기가 끝나고 이제 진짜 AI 수익화 그리고 산업화 단계로 넘어가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조 오버처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의 구조적인 우상향을 넘어서 2027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6차 기술 패권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던지는 핵심 질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현재의 12월 반등이 단순한 수익 실현의 기회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산성 혁명으로 진입하는 트리거라면 귀하의 포트폴리오는 과거의 영광인 스마트폰 시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2027년의 자율 AI 시대를 선취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이 보고서의 핵심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 보고서에서 2025년 말의 시점에서 지난 2년, 즉 2024년과 2025년을 복귀하고 앞으로 다가올 2년, 2026년과 2027년을 정밀하게 타격할 것입니다. 단순한 기술적 분석을 넘어 거시경제, 지정학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 이 모든 것을 융합해서 여러분,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분들께 즉시 실행 가능한 승자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의 상황이 왜 특별한지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의 역사를 보면 놀랍게도 약 15년 주기로 혁신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인터넷 1.0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연결에 열광했죠. 시스코 같은 네트워크 인프라 기업들이 주도했지만 결국 버블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5년 뒤인 2010년부터 2015년은 모바일 시대였습니다. 소통의 시대였죠. 애플 같은 하드웨어 기업과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동반 성장하며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2023년부터 2025년은 바로 AI 태동기입니다. 지능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초기에는 엔비디아 같은 칩셋 중심의 하드웨어 랠리가 시장을 주도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재 2025년 말은 과거 1997년 혹은 2012년과 아주 유사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시점, 그리고 이제는 그 인프라 위에서 킬러 앱과 서비스가 폭발하기 직전에 고요 속에 끓는 점이라는 겁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고 할까요? 다음으로 금리와 기술주의 상관관계를 좀 보시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의 고금리 충격,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투자의 발목을 잡았죠. 하지만 2024년 피벗 기대감을 거쳐 2025년 현재는 중립금리 3.5% 시대로 안착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역사적으로 기술주는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금리 불확실성 해소 시기에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 연준의 통화 정책이 예측 가능한 범위로 들어오면서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확장이 정당화되는 아주 우호적인 금융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구조적 우상향의 가장 강력한 매크로적 기반이 됩니다. 자, 이제 아마라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술의 단기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장기 효과를 과소평가한다. 정말 공감되지 않습니까? 2023년과 2024년 초반의 AI 열풍 기억하시죠? 챗GPT 하나만으로 세상이 바뀔 것 같았던 과대평가 하이프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중반부터 2025년 초까지 AI 거품론과 함께 겪었던 조정장은 바로 환멸의 계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2025년 12월 현재 우리는 그 계곡을 지나 계몽의 오르막 슬로프 오브 엔라이턴먼트를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업의 이익 EPS의 주가를 견인하는 진정한 실적 장세 어닝즈 럴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현재 2025년 12월 16일 기준으로 시장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직전 한 달 2025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의 데이터는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명확히 시사합니다. 먼저 12월 FOMC의 시그널입니다. 연준은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 혹은 25bp 인하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경제는 견조하며 사프트 랜딩 달성, 인플레이션은 통제권에 있다. 이 선언은 기술주에 대한 위험 선호, 심리 리스크 마이너스 안을 자극하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데이터입니다. 2025년 연말 쇼핑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AI 커머스의 승리였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최저가를 검색하고 심지어 자동 구매까지 수행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무려 150%나 급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AI가 더 이상 B2B, 기업 간의 거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B2C, 즉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재고 순환을 보십시오. 메모리 및 레거시 반도체의 재고 조정이 11월부로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는 리포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2026년 상반기 하드웨어 사이클의 재도약을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 기술적 혁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년까지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형 AI가 화두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말 현재 시장의 화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행동형 AI AGNTIC AI, 즉 LAMLARG 액션 마더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항공권 예매, 이메일 발송, 심지어 코딩, 디버깅 후 배포까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자율 에이전트를 상용화했습니다. 이제 AI가 단순히 보여주는 것을 넘어 스스로 행동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기업들의 생산성 지표가 가시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기업, 즉 사스 기업들의 주가에 리레이팅 요소로 작용 중입니다. 가치를 다시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비판적 분석입니다. 시장의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이렇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즉 빅테크 7개 기업은 여전히 안전하다. 계속 보유하라. 하지만 저희 보고서의 카운터 내러티브는 다릅니다. M7 내부의 분열이 시작되었다. 단순 검색 광고나 하드웨어 판매에 의존하는 기업은 이제 도태될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2025년 4분기 실적 추정치를 보면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독자적인 AI 모델로 수익화를 증명한 기업, 저희는 이들을 티어 1T1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단순히 AI를 도입만 한 기업, 티어 2T2 간의 주가 괴리디 커플링과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지성 M7 매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AI 밸류 체인의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미래 예측입니다.
2026년의 구조적 성장을 넘어 2027년 슈퍼사이클이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가 보는 핵심 동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2년을 관통할 3대 동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에너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상상 이상으로 폭증할 것입니다. 여러분, SMR, 즉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전력망 현대화가 이제는 기술주의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가 됩니다. AI가 먹고 사는 것은 결국 전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온디바이스 AI입니다. 클라우드 비용 절감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 연산이 스마트폰, PC, 자동차 등 우리의 일상 속 엣지 기기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겁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입니다. 2027년은 테슬라 옵티머스를 비롯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실전 배치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물리적 AI 피지컬 AI 시대의 개막입니다. AI가 우리의 현실 세계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동력을 기반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시나리오 A, 낙관 기술 패권 슈퍼사이클 확률 55%. 더 타이탄붐. 이 시나리오에서는 행동형 AI가 기업 이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금리는 3%대에서 안정됩니다. 2026년에는 소프트웨어 및 AI 서비스 기업이 폭등하고 나스닥이 25,000포인트를 돌파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로보틱스와 우주항공, 양자 컴퓨팅이 결합하며 제조업의 혁명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공격적인 성장주 비중 확대를, 심지어 레버리지까지 허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나리오 B, 중립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소 게임 확률 30%. 텍 로테이션 AI 수익화가 예상보다 지연되지만 인프라 투자는 지속되는 시나리오입니다. 2026년에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섹터가 번갈아 오르는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것입니다. 지수는 완만한 우상향을 보이고 2027년에는 특정 킬러 앱 등장 전까지 박스권 상단을 테스트할 겁니다. 이때는 섹터별 로테이션 매매와 함께 커버드콜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나리오 C, 비관 에너지 병목 및 규제 역풍 확률 15%. 더 바털르넥 전력 부족으로 데이터 센터 증설이 중단되고 각국 정부의 강력한 AI 규제와 반독점법이 발효되는 시나리오입니다. 2026년에는 기대감 소멸로 인한 기술주 20% 이상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구조조정 후 살아남은 12개 독점 기업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헬스케어, 방산 등 방어주로 피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분석가가 예측하는 2027년 슈퍼사이클의 핵심은 AI가 모니터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레벨 45의 완성, 가사 도우미 로봇의 상용화, AI 기반 신약 개발의 성공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시점입니다. 이때 나스닥은 단순한 금융시장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진보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거대한 변화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2025년 12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희는 여러분, 서학개미 투자자분들과 운용력분들이 다음의 3단계 피라미드 구조로 포트폴리오를 즉시 리밸런싱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 트리너티 스트래터지입니다. 가장 아래이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TL 불멸의 코어입니다. 비중 50%. 이것은 압도적인 현금 흐름과 자체 칩, 자체 클라우드, 자체 데이터를 모두 가진 수직 계열화 빅테크 34개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생태계, 그리고 구글과 애플 중 승자가 될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은 12월 조정 시마다 매수하고 2027년까지는 절대 매도하지 않는 바이 앤 홀드, 바이 앤드 홀드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TE 2026년의 주인공, 응용 소프트웨어 앤드 온 디바이스입니다. 비중 30%. 이제 인프라가 깔렸으니 그 위에서 뛰노는 선수들이 돈을 벌 차례입니다. 사이버 보안, 데이터 분석,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칩셋 관련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팔란티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ARM, 퀄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섹터가 바로 2026년에
가장 높은 베타베이터를 보일 섹터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T3 2027년 슈퍼사이클 선취매입니다. 비중 20% 아직 대중의 관심이 덜할 때 미리 선점해야 할 미래의 10-BAGGER 후보군입니다.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유틸리티, 전선, SMR 같은 기업들, 그리고 로보틱스와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AI가 먹고 사는 것은 결국 전기입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선취매는 2027년의 폭발적인 성장을 미리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용력 및 ETF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술적 체크리스트도 있습니다. 첫째, QQQBS. QQQ입니다. 빅테크 쏠림이 부담스럽다면 동일 가중 이퀄 웨이트 ETF인 QQQE를 편입하여 2026년 중소형 기술주의 반등을 해지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둘째, 반도체 레버리지에는 주의하십시오. 2024년, 2025년 상반기처럼 모든 반도체가 오르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SOXX나 SOXL 같은 ETF보다는 개별 종목 선별 혹은 전공정, 후공정, 패키징 등 세부 테마 ETF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셋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12월 상승장에 취해서 현금을 모두 소진하지 마십시오. 2026년 1분기 세금 이슈 등으로 인한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현금 10%에서 15%는 항상 총알로 남겨두십시오. 이것은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실행해야 할까요? 즉시 D-데이 보유 종목 중 AI 수익화 로드맵이 불투명한 기업, 단순한 기대감으로만 올랐던 기업들은 전량 매도를 고려하십시오. 12월 말 확보된 현금으로 에너지 전력 관련주와 AI 소프트웨어 우량주를 분할 매수하기 시작하십시오. 2026년 1분기 실적 시즌을 확인한 후 T1, 즉 코어 비중을 재조정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의 초월 차선에 올라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프로젝트 2027 보고서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점의 중요성입니다. 2025년 12월은 단순 연말 랠리가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기에서 AI 대중화 및 산업화 시기, 즉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변곡점입니다. 둘째, 주도주의 교체입니다. 하드웨어 일변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프트웨어, 온디바이스,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로 시장의 주도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셋째, 2027 슈퍼사이클의 실체입니다. AI와 물리적 세계, 즉 로봇과 에너지의 결합이 가져올 제6차 기술혁명은 닷컴 버블을 능가하는 실질적인 생산성 폭발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보고서를 시작하며 던졌던 그 핵심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의 반등이 거대한 트리거라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희의 답은 이렇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체질을 방어해서 확장으로 과감히 바꾸십시오. 지금은 이익 실현을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다가올 2026년의 폭발적인 성장 익스펜션과 2027년의 패권, 전쟁이 제머니워에 대비해 데이터 마이너스 전력 마이너스 로봇이라는 삼각편대로 여러분의 자산을 재배치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12월의 상승은 2027년까지 이어질 긴 여정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승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지배자를 지금 헐값에 매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의 초월 차선에 올라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 2027 보고서 어떠셨습니까? 이 보고서는 저희 채널의 핵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제작된 대외비 컨퍼덴셜 분석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의 지도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되기를 저희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깊은 통찰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저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진실과 그 안에서 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